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지갑 사정 뻔하잖아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한정된 돈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만족,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소비자의 최적 선택에 대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그 정수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채워주세요. 제가 수업 첫 시간에 항상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이폰 신상도 사고 싶고 친구랑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싶고 방학엔 해외여행도 가고 싶지만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을까요? 모든 경제학은 바로 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정답은 네, 맞아요.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제학에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희소성이라는 제약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우선 소비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대체 뭔지 명확히 정의해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도구,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가장 행복한 지점을 딱 찾아낸 다음에는 만약 내 월급이 오르거나 물건값이 바뀌면 우리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이 이론이 우리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죠.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겁니다. 네, 소비자의 숙제.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한정된 예산. 다시 말해 내 지갑 사정 안에서 만족감,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효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달 월급은 딱 이만큼인데 이걸로 어떻게 써야 제일 기분 좋게, 제일 행복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 맞죠? 이 골치 아픈 숙제를 풀려면요, 우리에겐 두 가지 핵심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뭘 살 수 있는지, 즉 나의 구매 가능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원하는지, 즉 나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도 아주 간단하게 경제학자처럼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부터 보시죠. 바로 예산선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 조합의 경계선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의 세로축이 책, 가로축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파란색 선은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썼을 때 살 수 있는 책과 아이스크림의 다양한 조합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선 안쪽은 내가 살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저 바깥쪽은 아쉽지만 내 예산을 초과하는 그림의 떡 같은 영역이 되는 겁니다. 여학생, 그럼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가 예산선이라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는 뭔가요? 경제학장 박사.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도구,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근데 뜻을 알면 쉬워요. 만족도에 차별이 없는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책 10권이랑 아이스크림 2개를 가졌을 때의 만족감이나 책 5권이랑 아이스크림 5개를 가졌을 때의 만족감이 정확히 똑같다는 의미예요. 나에겐 둘 중 뭘 골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차별 곡선은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마치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지도처럼 말이죠. 이걸 무차별 지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러니까 더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당연히 내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등고선, 즉 가장 위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도달하는 거겠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을 보여주는 예산선과 우리가 원하는 바를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 이 두 가지 핵심 도구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 다시 말해 가장 행복한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지도를 이렇게 딱 겹쳐보면 정답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기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스치듯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주어진 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만족, 즉 소비자의 최적 선택점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A점도 예산선 위에 있으니까 돈 내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C점은 E점보다 더 높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경제학장 박사. 아,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왜 A나 C가 아니고 하필 E가 정답인지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죠. 자, A점부터 볼까요? A점은 분명히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점이에요. 하지만 어느 무차별 곡선 위에 있죠? 더 낮은 I1 위에 있잖아요. 이건 E점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돈을 쓰면서 굳이 덜 회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C점은 어떨까요? C점은 E점이 있는 I2보다 더 높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으니까 만족도는 훨씬 높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예산선 바깥에 있네요. 이건 뭐다? 우리 주머니 사정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야말로 꿈의 조합인 셈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최적점 E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두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내 마음속의 교환 비율이에요. 난 책 한 권을 포기하는 대신 아이스크림 3개는 받아야겠어 하는 주관적인 가치죠. 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장에서 정해진 실제 가격 비율입니다. 이 둘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 바로 그곳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마지막 이론을 썼을 때 추가로 얻는 만족도를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데요. 최적의 선택은요, 내가 사는 모든 상품에 쓰는 마지막 1원의 만족도, 즉 1원당 가성비가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요. 만약 아이스크림 1원어치의 만족도가 책 1원어치보다 높다면 당연히 책 살 돈을 빼서 가성비가 같아질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더 사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내가 맨날 사 먹던 아이스크림이 반값 세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머니 사정이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최적 선택점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기분 좋은 상상부터 해보죠. 여러분, 월급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산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싹 이동합니다. 살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보다 더 높은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새로운 최적점, E' 지점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도 더 많이, 책도 더 많이 사면서 전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죠. 교수님, 그럼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반값 세일을 하면요? 경제학장 박사.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득은 똑같은데 아이스크림 가격만 싸지면 예산선은 책을 살 수 있는 최대량은 그대로 둔 채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같은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전보다 2배나 더 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최적 선택점도 E에서 E'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라 최적점이 움직이는 이 궤적을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최적점이 생겼잖아요. 이 각각의 점에서 가격 정보와 구매량 정보만 쏙 빼서 오른쪽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보면 세상에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맨날 보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산다는 이 단순한 수요의 법칙이 바로 이토록 정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부터 완벽하게 도출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배운 이론이 단순히 책 속에만 갇혀있는 딱딱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교재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왜 과거보다 훨씬 뚱뚱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배운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게을러지거나 식탐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어쩌면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기술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쉬워지면서 햄버거나 피자 같은 가공식품의 상대적 가격이 신선한 채소나 과일보다 훨씬 더 싸졌어요.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에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진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이득이 된 거죠.
바로 이런 가격과 기회비용의 변화가 사람들의 예산선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가공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롭죠?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프도 나오고 수식도 나와서 복잡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최선의 경제적 선택 뒤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배운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4단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의 목표는 예산 안에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산선과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셋째, 해결책은 이 둘이 딱 접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넷째, 그 지점의 법칙은 바로 모든 상품의 1원당 만족도, 즉 가성비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단순히 물건을 합리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꿰뚫어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럴듯한 논리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생각의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가장 큰 지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마트폰이든 여행이든 비싼 옷이든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수많은 다른 선택들을 포기한 만큼 과연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었나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최적 선택이었을까요?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